밥상 위에 조용히 놓여있는 흰 두부 한 모, 그중 반만 잘라 접시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한 향도 화려한 색도 없지만 그 소박한 반모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거창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부는 콩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지요. 콩은 단백질의 보고 BO9이고 이 단백질은 혈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그 식사에 단백질이 곁들여지면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마치 가파른 언덕길에 완충 장치를 달아주는 것처럼 단백질이 당의 흡수를 늦추어 몸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서 걱정이에요. 이런 경우 저는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곁들이도록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부는 소화가 부드럽고 부담이 적어서 어르신들이 실천하기에 가장 알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부 반모가 무슨 큰 차이를 만들겠어? 하지만 혈당은 작은 습관에 민감합니다. 매일 한 끼에 두부 반모를 곁들이면 몇 달 뒤 혈당 수치에서 분명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두부는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 칼슘, 마그네슘 등 혈관과 대사를 돕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두부 반모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선 혈당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작은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의사가 주지만 진짜 치료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두부 반모를 올려놓는 그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는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단백질이 왜 혈당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과학적 배경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혈당과 단백질의 관계는 단순한 영양학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대사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는 사실은 아시지만 왜 단백질이 그 혈당 곡선을 완화시켜 주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탄수화물은 소화되면서 곧바로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흰 쌀밥, 흰 빵, 국수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식후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단백질은 소화되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위장에서 오래 머물며 소화 효소와 반응하고 아미노산으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이 들어가는 속도를 지연시켜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뿐 아니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도 함께 자극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균형을 이루며 혈당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완충 장치일 뿐 아니라 몸속 조절 장치까지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밥만 먹는 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고 단백질을 곁들이면 브레이크가 달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단백질 반찬이 있는 식사와 없는 식사의 혈당 곡선을 비교하면 전자는 완만하고 후자는 급격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의 효과가 혈당 조절보다는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혈당 자체를 직접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아직 다양하지만
두 가지 모두 혈당 관리에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지방 함량이 낮아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민감한 어르신들에게도 알맞습니다. 그래서 두부 반모만 곁들여도 식후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단백질은 보조수단이 아니라 필수 조율자입니다. 밥상에서 두부 반모를 더하는 순간 여러분은 몸속에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두부 자체에 숨어있는 영양학적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그 이상을 담고 있는 두부의 진가를 만나보시지요. 두부가 단순히 단백질 음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박한 모습 속에 혈당 안정과 건강을 돕는 여러 영양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의 주원료인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포화지방이 적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혈당 조절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요. 두부는 부담 없이 그 역할을 해냅니다. 둘째, 이소플라본입니다. 두부에는 콩에서 유래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이 당 대사의 효율을 높여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두부는 생각보다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간수를 사용해 만든 두부에는 칼슘이 잘 남아있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들은 단순히 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혈당을 다루는 세포의 능력이 안정되도록 돕는 셈이지요. 넷째, 낮은 열량입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체중 조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부는 열량이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높습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두부를 곁들이면 과식을 막고 결과적으로 체중과 혈당 모두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두부를 권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부는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하지만 약보다 꾸준히 먹기 쉽고 몸은 그 차이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실제로 꾸준히 두부를 섭취한 환자분들의 혈당이 안정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두부의 효과를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는 두부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효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의 경험은 두부의 긍정적 역할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결국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특화된 작은 건강 도구입니다. 오늘 식탁에 두부 반모를 올려놓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혈당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식탁에서 두부가 혈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밥상 위 작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밥상 위에서 일어난 작은 실험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그룹의 환자분들이 같은 양의 흰 쌀밥을 드셨습니다. 한쪽은 밥만 먹었고 다른 쪽은 밥 옆에 두부 반모를 곁들였습니다. 식후 혈당을 측정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밥만 드신 그룹은 식사 후 30분 만에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래프가 뾰족하게 솟아올라 마치 급경사를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두부를 함께 드신 그룹은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했고 정점에 오른 뒤에도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두부 반모였지만 몸속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일도 있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늘 식후 혈당이 200을 넘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조절해도 큰 변화가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식사할 때마다 두부 반모를 곁들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환자분은 같은 밥을 먹는데도 식후 혈당이 170을 넘지 않는다 며 기뻐하셨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닌데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수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단백질을 곁들이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평균 혈당 HbA1c 수치까지 개선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두부보다는 콩 단백질 전반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부 자체의 효과냐 아니면 단백질 일반의 효과냐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요한 건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이 실험과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혈당은 거창한 비법보다도 작은 음식 선택 하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밥상에서 두부 반모를 곁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는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두부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임상 연구와 전통 식습관 속 지혜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부의 혈당 안정 효과는 단순히 경험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임상 연구와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민간 지혜가 서로 교차하며 그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상 연구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콩 단백질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일정 기간 콩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HbA1c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두부를 포함한 콩 단백질 식품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식후 혈당 변동을 완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연구가 일관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연구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계는 여전히 토론 중이지만 콩 단백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큰 방향성에는 많은 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지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식탁에는 두부가 흔히 올라왔습니다. 제사상에 두부전이 오르고 명절에도 두부 요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두부를 속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혈당과 소화 모두에 부담을 덜 주는 특성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지요. 제가 어릴 적 기억에도 아버지가 당뇨로 힘들어하실 때 어머니는 늘 두부찌개를 자주 끓여주셨습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을 두부 한 그릇이 덜어주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에는 과학적 근거를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민간의 경험이 이미 몸으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현대의학의 연구와 전통적인 식습관이 서로 만나면서 두부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100% 확증된 결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부는 충분히 권장할 만한 식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래 자리한 소박한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밥상에서 두부 반모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수백 년 이어진 지혜와 현대의학의 연구가 만나는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분이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혈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만난 환자분들 가운데 두부의 힘을 직접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수년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식후 혈당은 늘 200을 넘기 일쑤였고 당화혈색소도 7,0 이상으로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밥만 먹으면 금세 혈당이 치솟아 버리니 겁이 납니다. 라며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약을 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 때마다 두부 반모를 곁들여 드십시오.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고작 두부로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셨지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실천해 보신 뒤 식후 혈당이 180을 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2달 뒤 다시 내원했을 때는 당화혈색소가 7,002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닌데 두부 덕분에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7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늘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나셨는데 알고 보니 혈당이 불안정해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두부를 식사에 곁들이도록 권했고 환자분은 하루 한 끼라도 꾸준히 두부를 챙겨 드셨습니다. 3달이 지나자 혈당뿐 아니라 기분도 한결 안정되셨습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금세 졸음이 왔는데 요즘은 훨씬 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이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또 어떤 분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늘어나 과식을 줄이고 몸의 피로가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환자 사례가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임상 연구의 숫자만큼 실제 환자들의 생활 속 경험이 의학적 근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부반모는 약을 대신하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식사에 더해지면 약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다음에서는 두부와 콩 단백질의 혈당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콩 단백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많은 연구와 사례가 뒷받침되고 있지만 의학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두부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그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들은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두부와 콩 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서구보다 낮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반면 회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두부나 콩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혈당 안정 효과가 두부 자체의 힘이 아니라 전체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린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두부가 특별하다기보다 식단 균형의 문제라는 해석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부는 혈당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두부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기대만큼의 변화를 못 느끼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부가 안전하고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두부는 여전히 추천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흥미로운 건 전통 식습관과 현대 연구가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두부를 속이 편안하다, 열을 내려준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그것을 혈당 안정, 대사 개선이라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문적 합의는 완전하지 않지만 두 시각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두부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경험과 오랜 식문화가 보여주는 가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논쟁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신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과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다음에서는 두부반모를 매일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두부반모를 매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가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매일 먹으려니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금방 질리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두부는 조리법이 다양하고 간단해서 생각보다 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두부 반모를 잘게 잘라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넣어보세요. 밥 한 공기와 국에 두부가 곁들여지면
포만감이 높아지고 아침부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씹기 힘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에서는 두부를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 조림이나 두부 부침처럼 간단한 반찬으로 곁들이면 밥과 함께 먹을 때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간장 마늘파를 살짝 더해 조리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풍성합니다. 저녁 식사에는 샐러드에 두부를 넣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삶은 두부를 차갑게 식혀 오이, 토마토, 올리브유와 곁들이면 산뜻한 저녁 반찬이 됩니다. 고기를 줄이고 두부를 넣으면 혈당은 물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반모입니다. 한 모를 다 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소량이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매일 반모,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린 작은 팁이 있습니다. 두부를 아예 냉장고에 잘라 두세요. 반 모자니로 나눠 놓으면 귀찮지 않고 매일 챙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환자분들은 실천율이 높아졌고 혈당 관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두부의 효과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두부의 진짜 힘을 드러내는 비밀입니다. 다음에서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더 좋은 음식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상 위에서 균형을 이루는 지혜가 혈당 안정에 또 다른 열쇠가 됩니다. 두부 반모만으로도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함께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식탁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부와 잘 어울리면서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입니다. 두부와 채소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추고 두부의 단백질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무치거나 두부와 배추를 넣은 된장국을 끓이면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 밥에 두부를 곁들이면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제가 환자분께 권한 현미밥 플러스 두부 반모 플러스 나물 반찬. 식단은 실제로 식후 혈당을 2003 정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생선입니다. 생선의 단백질과 오메가3린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와 고등어를 함께 넣은 조림이나 연어와 두부 샐러드 같은 메뉴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두부와 함께 먹을 때는 염분을 줄이는 조리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면서 혈당 관리 효과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많이 튀기거나 달콤한 양념을 과하게 쓰면 오히려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 식품의 효과보다는 식단 전체의 균형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부 반모는 그 균형의 중심이 되어 채소 통곡물 생선과 만나며 시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밥상 위에서 이런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는 순간 혈당 관리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에서는 두부 섭취에 대한 흔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두부가 혈당 관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식탁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오해와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두부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약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그냥 두부만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부는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입니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두부 단독으로는 혈당을 충분히 관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두부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두부는 건강식품이지만 과유불급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분들은 두부 속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 모라는 적당한 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모든 두부가 다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두부의 제조 방식에 따라 영양 차이가 있습니다. 간수를 사용한 전통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고 연두부는 소화가 쉬운 대신 단단한 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간 적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두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혈당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다는 기대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며칠 두부를 드시고 왜 혈당이 그대로죠? 라고 묻습니다. 두부의 효과는 단기적인 약효가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출전에 실천할 때 서서히 드러납니다. 마치 나무의 전부행이 새니 자담은 나무에 물을 주듯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합니다. 어떤 연구는 두부의 효과를 강조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두부가 안전하고 꾸준히 섭취하기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부는 기적을 만드는 약이 아니라 기적을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두부 반모를 매일 실천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혈당 기록표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큰 건강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두부, 반모가 어떻게 큰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꾸준함과 누적 효과에 있습니다. 혈당은 하루아침에 높아진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식습관, 체중,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하여 수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혈당을 낮추는 길도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꾸준히 쌓이는 과정입니다. 두부 반모는 그 과정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제가 69세 환자분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8.5로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약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일 두부 반모를 식사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뒤 당화혈색소는 7.3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자분은 크게 힘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두부 반모는 단백질과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 작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두부를 꾸준히 먹던 환자분들이 밥량도 줄이고 간식도 덜 먹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습관이 다른 습관을 불러오며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식사에 단백질을 일정하게 포함시키는 습관이 혈당 조절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강조합니다. 두부 반모는 단순한 음식이지만 이 원칙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완벽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외식 자리에서는 두부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함이 결국 혈당을 다스립니다. 두부 반모, 이 작은 습관은 결국 큰 건강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혈당 관리는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밥상 위에 올려놓는 소박한 두부 반모, 그 작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식탁 위, 따뜻한 국과 밥 옆에 놓인 하얀 두부 반모,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게 넘어가며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여러분의 혈당은 이미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부 반모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두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다른 건강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두부 반모를 챙기며 자연스럽게 밥량을 줄이고 채소를 곁들이게 되고 간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혈당이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 반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식탁에 올려놓는 그 작은 조각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혈당 기록표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